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가 되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매매하거나 하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역시나 생필품입니다. 그 어떤 생필품보다도 굉장히 비싼 생필품이요. 이 비싼 생필품을 거래하는데 많은 이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큰 실수를 하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떠안곤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전문가의 코칭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죠. 매매, 임차, 관리,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가이드 시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정보들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임종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과 저희 또 알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가져보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알려드리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54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하기 조금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717-1788번 이쪽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저희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는 사이에 오늘 또 부동산 전략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을 만한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여쭤볼게요. 소장님.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시세착을 보고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또 기술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의 또 상승을 또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낯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릴 리모델링인데요. 자, 이 리모델링의 내용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투자했었던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재건축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그동안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의 강자가 태어나고 있죠. 리모델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이 많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한 후에 인테리어나 또는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새로 입주할 때 이쁘게 꾸며서 살겠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했지만 최근에는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또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외부나 내부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업종 변경을 통해서 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은 약 3가지 정도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파리 대책에서 규제책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재건축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이끌어낸 것이 바로 강남 지역을 위주로 한 재건축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행하겠다라는 것이 파리 대책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토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즉 재건축 조합 승인이 난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된다고 한 후에는 이 조합원 지위를 팔 수도 없고 사봤자 또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셌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된다는 것이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해갈 갈 수가 있겠고요. 리모델링 했을 때는 조합원 승인 이후에도 또 이런
양도양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진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D등급 이상의 불량주택으로 반영된다면 조합 설립을 통해서 이제 사업 승인과 그리고 관리 처분, 그리고 나서 이주와 완공을 가게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면 똑같이 추진이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요,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업 승인이나 관리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빠르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피해갈 수가 있겠고 또 조합원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더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파트 리모델링은요, 지금 세대수에서 약 15% 정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예전에는 수직 증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일반 분양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수 약 15% 정도를 수직 증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축된 만큼의 세대수가 일반 분양으로 나타나는 점. 그래서 세대수가 많게 되면은 똑같이 100세대의 15%냐 50세대의 15%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이 증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또 면적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이 면적 대비 30%를 확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에서 30% 확장하는 것보다는 84제곱미터에서 30% 확장하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면적이 넓을수록 리모델링에서는 사업성이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간거리가 넓을수록 좋은 아파트. 또한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1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이 2개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15층 이상 된다라면 3층 이상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에 대한 세대수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타워형 구조보다는 판상형 구조가 재건축하기, 리모델링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요, 이 지하를 파는 거와 파지 않는 거에 대한 건축비가 상당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이 지하 공사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시에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덜 나온다는 점이 되겠고요. 만약에 새로 파야 된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좀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추진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보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좀 더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대주택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매입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자,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외관이나 또는 들어가는 출입구라든가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인데요. 거실도 그렇고요. 거의 주방도 거의 쓰러져 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죠. 새롭게 외관도 싹 다 고치고요. 그리고 또 현관문도 새롭게 고치고 주방도 새롭게 싱크대라든가 모든 공사를 다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집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부여하는데, 사실 새롭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매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 방식도 선호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일반적인 상가주택입니다. 자, 연예인이 매입을 했다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많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킨 건물인데, 자, 기존에는 1층과 2층만 상가로 전용하던 것을 전체를 S 커피숍으로 모든 걸 임대를 줌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그래서 상가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 주택도 상가로 모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래된 여관, 여인숙이죠. 뭐 모텔도 아닌 여인숙 같은 느낌의 어떤 건물을 지금 커피숍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례가 되는데, 자, 이렇게 용도 변경했더니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좀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상가는 뭐 1층에서도 여러 상가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 2층, 3층 다 달라서 간판도 우후죽순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건물이었다가 이렇게 커피숍 하나로 통으로 임대를 주니까 건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깔끔해짐으로써 매각하기 상당히 쉬워지는 그런 건물로 바뀐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 똑같이 업종도 똑같습니다. 임차인도 똑같은데, 자, 건물 외관에 대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살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임차인을 전부 다 내보내고 명도를 하고 새롭게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서는 명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외벽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바꾼 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주택은 외관과 내부를 다 바꿨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외관과 계단 정도의 부분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높였다는 점이 이런 리모델링이 통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가 사는지 뭐 신혼부부가 들어가면서 바꾸는 게 리모델링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관련해서 투자 오늘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시장 흐름 혹은 개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처를 찾아보고 싶다, 투자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소장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일정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잠시 만나보고 올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속의 틈새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고요. 공덕역 인근 LJ부동산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죠. 022077-6354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상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린 번호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면 실시간 혹은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매도를 언제쯤 하면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판교에 어떤 아파트죠? 운중동에 네.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예요. 32평.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이 밝은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판교에 지금 대방 노블랜드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여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아니, 거주가 아니고 저희가 세를 났어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럼 거주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예, 거주는 안 했어요. 예, 세를 났어요. 그럼 혹시 거주하시는데도 판교 쪽이세요? 예, 옆 단지에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셨던 거네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아들 앞으로 해놨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아들이 들어가 살지 않고 그냥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임대 아파트라서 분양 전환하고 해서 그럭저럭 한 10여 년 됐어요. 오래 되셨구나.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갖고 계셨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판교가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잖아요. 분당구. 네네, 예, 묶였어요. 그만큼 판교에 대한 어떤 사람들 관심도는 뜨거웠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최근에 판교 중에 가장 좋은 소식 들었던 게 있지 않나요? 저쪽에, 더샵? 예, 더샵, 예. 네, 분양할 때 비싸게 해가지고. 네. 예. 사실 우리가 판교를 얘기를 많이 할 때 일반적으로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나눠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를 두고 이제 동판교, 서판교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기 키우고 이제 가족도 젊은 사람들 살기에는 사실 이 동판교 쪽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좀 연세 있지만 편안하고 좀 더 자연과 벗하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서판교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 돈판교 쪽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교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대부분 돈판교를 추천을 해주죠. 네. 서판교보다는. 근데 네. 지금 서판교 쪽에 사실 크게 뭐 아주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 더샵이라든가 분양을 할 때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이클인 거죠. 예. 부동산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 네.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강남 수요들이 분당, 판교 이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서판교도 이제 분양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이 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판교, 분당들이 다야. 예. 그래서 지금 투기가지구까지 묶였잖아요. 네네네. 실색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조금은 오른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 그래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 파리 대책 전과 후가 지금 많이 달라요. 예.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둘 때 쭉 올라가잖아요. 네네. 솔직히 팔기 쉬울 때가 그때죠. 그렇죠. 지금은 팔기 팔기가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투기과열적으로 묶여버리니까 예. 일단 대출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꺾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상승한 부동산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기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지금 살짝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면 그러면 뭐- 예, 서울 지역이라든가 과천, 세종 이런 데가 투기과열적으로 묶였을 때 거기에 좀 빠져나와 있었던 데가 지금 분당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매매를 했으면 좀 더 손쉽게 매매가 됐을 텐데 네. 지금은 그렇게 손쉽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이 살짝 지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사실 지금 급하신 건 없으실 테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주택이 이거 말고도 지금 이거 아들명이라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양도세 문제는 크게 신경 안 네, 쓰셔도 그런 건 없어요. 되는 예. 상태이시겠네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우선 지금 급하게 팔아봤자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쨌든 서판교 쪽에 약간의 빚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호재거든요. 네. 사실 그 전에는 서판교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다가 서판교 네. 쪽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되면서 서판교에도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어떤 네. 좋은 신호탄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생각하시고요.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텐데 지금 약간 주춤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파리 대책이 조금 더 다주 더 센 게 나올지 아니면 좀 완화가 될지 그건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시장 타이밍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 일단은 이 부동 서판교 쪽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매도 전략 다시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보유하십시오. 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당장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답변을 건네주셨으니까요. 한 번 더 네. 기다렸다가 매도 타이밍 잡기 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 네. 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분 정말 기분 좋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반갑습니다. 지역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 고향 상동에 있는 네. 호방 베르디움 3블록 네네. 70제곱미터짜리 하고 분양권 네네. 그다음에 남가자동에 음흠. DMC 아이파크 2차 네. 43평 분양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개 다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고양시 향동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남과자동의 DMC 2차 아이파크 분양권 네. 두 개나 있으시네요. 자,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을 드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면 부동산의 초보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운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인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네. 네, 지금 향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양 받기 되게 어려우신 자리잖아요. 네네네. 예, 그때만 해도 사실 향동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지도를 한번 살펴본다라면, 자, 많은 네. 분들이 상암동을 알 것 같은데, 그쵸?
네. 향동 그렇죠. 분양 받으실 때도 사실 상암동의 어떤 그 근접 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싸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청약을 접근했지만 되신 분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죠. 사실 약간 네네. 복권 같은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향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암동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자, 우리가 네. 사실 상암동이 지금 마포에서는 가장 큰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에 대한 공급. 네. 뭐 방송국이라든가 뭐가 다 있으니까 지금 향동 그리고 옆으로 수색 증산 그리고 네. 난가자동 이렇게 있는데 요 네. 동네를 좀 좋아하시는 이 동네에 좀 잘 받으셨네요. 아, 그 동네에 제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좀 어,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가자동하고 향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사실 참 힘들어요. 어떤 게 더 그렇겠죠. 좋은지 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일단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상암동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암동 수요가 얼마큼 이쪽으로 돌아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상암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수색 쪽으로 한 이 기차 기지가 지금 현재 단절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큰 네, 대로변으로. 맞습니다. 네. 예, 이 큰 대로변으로 단절돼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면은 요 지금 뭐 난가자동 그리고 수색 증산 향동까지 굉장히 큰 효제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 증산 여기 이 기지창도 지금 그거를 덮어서 공원으로 만든다라는 것도 서울시 계획 중에 지금 하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네, 요거를 알겠습니다. 덮어서 진행이 된다라면 사실은 네. 난가조동 쪽이나 수색 증산이 서로 내가 상암동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 어떻게 덮일 거에 따라서 좀 향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향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일단 네. 향동은 어쨌든 좀 더 유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DMC 2차를 받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DMC가 지금 현재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 다 접목은 됐잖아요. 네, 네. 시세가 네. 반영이 좀 돼 있는데 한 네. 가지 조금 더 지켜본다라면 여기 증산 수색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우리 서부 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예, 쇠절에서 나오는 경전철 자체가 이 주변으로 지금 명지대교 주변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한 호재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뭐, 두 개 다 갖고 가십시오. 네, 지금은 뭐 두 개 제가- 중에 뭐 솔직히 어머니 좋아해 아버지 좋아해 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네. 두 개 다 가져가세요. 두 개 가져가시고 아, 네. 그 중에서 네. 뭘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향동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싸게 아,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네, 100% 네.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사실 거기 교통도 어렵고 사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수색 증산 재개발되고 뉴타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물려서 향동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둘 다 좋지만 더 좋은 네. 게 뭐냐면 향동이에요. 아, 네.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꼭 매각을 하신다라면 DMC 네. 2차를 먼저 매각하시고 그 다음에 향동 거를 매각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잘 받으셨고 뭐 네. 전생에 좀 나라를 구하셨는지 어쨌든 예, 당첨도 되셨다니 하니까 축하드리고 예, 그래서 네, 네. 될 수 있으면 두 개 다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부동산은 네. 장기적 전략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네. 것보다는 좀 더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군가는 고맙습니다. 모두 팔라라는 답변을 듣는데 둘 다 가지고 가라는 답변을 들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더 궁금증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소장님의 꼼꼼한 상담에 답변 나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세미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네, 부동산 규제 정책 속 틈새 투자 전략을 임종욱 소장이 공개합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뤄지고요. 02-2077-6354번 선착순 40명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꼭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즐겁게 상담 그리고 꼼꼼한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네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